전남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어요. 95년도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보험심사 업무를 좀 했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보험심사 업무를 거의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국비 유학을 갔어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2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으로 내려간 거죠. 세종에 내려가서 그때 이제 자리를 잡은 게 대전 척추전문병원, 대전우리병원에 그 보험심사 업무의 리더로서 일을 11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비전이 맞나? 내가 60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정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결단을 하고 올해부터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 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보셨듯이 제가 졸업하고 나서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직장 생활에서 제 할 일 하면서 20에서 40대 후반까지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보험심사의 리더를 하면서 딱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일을 해도 이분들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남자분들이 왜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후반부터 일을 찾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딱 50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거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찾았던 게 이게 PM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PM이 제가 이제 12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을 했죠. 제가 몸이 좀 이제 갱년기가 들어서면서 아팠으니까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또 했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질 거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자. 내 건강도 챙기고 나의 미래도 다른 모습으로 변경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딱 귀를 기울였어요. 전 건강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신경외과 학회에 갔을 때 그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게 만화를 그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거였어요. 자기는 아이하고 열심히 놀아주고 이제 방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잠을 잤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깼는데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 꼬마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게 충전이 보드다 있는데 나는 아직도 방전이 이제 충전이 좀 된 상태죠. 이게 원인이 뭘까? 나는 젊었을 때 굉장히 건강했고 일어나면 튼튼했는데 왜 지금은 이 상태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내 연식이 오래된 차구나. 그럼 나는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신진대사였어요. 이 신진대사는 이 효소 반응을 통해 분해, 이동, 흡수되고 나머지는 저장, 배출되는데 이게 되기 위한 과정 중에 90여 가지의 영양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양소가. 근데 제가 아무리 잘 먹고 뭘 해도 살만 찌지 이게 내 몸에 제대로 기능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알았던 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혹은 잘 먹어도 우리는 50여 가지 이상의 영양을 섭취할 수 없고 그 이유가 땅의 오염으로 식재료가 들어있는 영양분이 과거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거. 이거 알면서 그때까지 저는 건강기능 제품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어줘야 되는 단계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나이에 40대 후반부터는 건강기능 제품을 정말 먹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젊은 세대들도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려면 먹어줘야 되는 제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병원에 근무를 했어요. 질병산업 쪽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건강산업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있던 데는 거의 이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이 좀 많았던 거죠. 척추 전문 병원이기도 하지만 그 질환 자체도 대사성 질환이었던 거죠. 외상으로 인해서는 벌써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병이 세균성 질병하고 대사성 질병이더라고요.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로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그거는 근데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는 우리가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가 딱 이거였어요. 내가 항상 먹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식사 일반적으로 먹는 거에
많은 독소가 있다는 거. 이게 독소가 세포에 쌓인다는 거. 그러면 이게 무언가 문제가 있고 내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꼭 공급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안 거죠.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내가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옛날처럼 젊은 삶처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기울였죠. 이거 피임을 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건강관리를 해서 관심, 건강지식,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난 한번 살을 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생활 습관을 변화를 했어요. 솔직히 운동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기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먹던 거 많이 바꿨고 음식량도 많이 줄였고요. 왜냐하면 기토가신다고 하면서 드시는 걸 다 드시면서 그러면은 빠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과하게 먹고 있는 거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영양소를 선택을 한 거죠. 저는 PM 그 오너 마인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성분의 제조사가 좋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PM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읽은 책이 환자혁명이라든가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호전 반응이나 이기는 몸이라는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그때부터 건강 공부를 한 거죠. 그냥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약쟁이라고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과거에 질병 산업이 있었을 때 얼마나 문제인지. 왜냐하면 이 환자혁명을 보면요, 현재 그 질병 산업이 얼마나 문제인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러는데 꼭 책 읽어 보시면서 그 과정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몸에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이게 건강 그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거는 이제 환자혁명을 보면서 그때 과거에 제가 이제 환자혁명 책은 여기서 공부하면서 읽었고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건강의 질병 산업에 관련된 그 뉴스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봤을 때 환자혁명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왜 비판을 하지?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분이 카이로프로틱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수 치료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치료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환자혁명을 봤더니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 몸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 기능을 살려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하는 게 그거였어요.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조건을 회복해라. 그리고 현대의학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증상 완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건강을 결정짓는 요소가 이렇게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 오염이고 그리고 비만은 영양 과다가 아니고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대사성 질환이다. 그리고 하나는 장 건강이 되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먹잖아요. 그 다 만들어진 제품들을. 그래서 요즘에 20대들이 굉장히 많은 장 문제를 발생한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즘에 의사들 많이 늘린다고 지금 파업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면요, 여러분 보험료는 분명히 올라갈 거 의사가 늘어나면은요. 근데 필수 의료 쪽으로 의사들을 좀 분리해서 옮기면 되고요. 우리들이 저는 감기나 뭐 일반적인 질환으로는 저는 저희들이 전혀 100% 본인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돌아다녀요. 환자가 한 번 보지 않아요. 여기 병원 갔다 저기 병원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의사들도 그만큼 능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환자들도 너무 라운딩하면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너무 탕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한 거는 질환은 국가에서 전액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인 부담 저희들 하나도 없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험 심사를 해봐서 그러는데 의료 수가로 병원 경영하기 힘들어요. 그걸로 급여 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이 으쌰으쌰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저희가 이 의사 늘리고 난 다음에 문제점도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현장에 근무를 해봤으니까 그걸 좀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돼요. 계속 그냥 병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건강 공부하면서 내가 찾아가는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하시고 달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해독은요. 최고의 해독은 독을 먹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그냥 다 먹잖아요. 그냥 금기 음식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육류, 생선, 밀가루, 콩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먹었었어요. 근데 이거 해독방 하면서 이게 진짜 문제구나. 내가 먹을 때 좀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절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 유해한 식품이라고 해서 라면 1위가 2위가 가자고 3위, 4위, 5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라면을 즐겨 먹었죠. 애들하고 같이 주말이면 항상 먹었던 건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바뀌었고 과자는 아직 조금 못 끊었어요. 근데 이제 3위 아이스크림은 거의 안 먹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음료수는 저희가 별로 즐겨하지 않았던 거니까 안 먹지만 햄 소세지도 거의 저희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 제가 이제 끊으면 과자만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영양소를 선택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게 그 회장님의 마인드가 좋았다고. 제가 이제 먹었을 때 저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간에 문제되는 경우가 되게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컸어요. 네, 이 안전한 부분들을 다 인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보면은 이 PM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건강기능 제품은 이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이 인증을 받았던 게 이 원료 부분에 있어서 보는 게 코슈하고 할랄 인증, 그 다음에 우리의 만들어진 제조 과정에서는 독일의 GMP, 그 다음에 안전 부분에서는 퀼르니스트하고 이랩, 이걸 보면서 이랩은 아직 어느 건강기능 제품도 여기에 올려져 있지 않을걸요. 저희 그 제품에 보면 QR코드 있는데 그거 해보시면 이 안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균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모르고 먹었을 때는 화학부영제하고 방부제 때문에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부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옛날부터 식품 첨가물이 너무 많으면서 거기에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우리 몸을 화장하지 않으면 산에 우리 그 화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시체가 쌓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방부제와 화학부영제라는 게 저를 굉장히 끌어당겼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식품의 선택에서는 그동안 제가 50년 동안 제 몸을 엄청나게 부려먹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먹는 건 좋지만 좋은 제품을 안 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 몸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몸에 이거를 뭔가를 대접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가 등급이 5등급부터 1등급 플러스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몸에 대접해 주는데 1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그 정맥 전 단계 100% 인체에 흡수되는 이 제품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이 PM 제품이었었어요. 근데 남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는 싫어하시면서 내 스스로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옳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등급 플러스인 이 제품을 저한테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이제 사업적인 생각을 했던 것도 이 특허받아 있던 NTC 영양소 전달 컨셉이었어요. 이 때문에 제가 이거를 했죠. 만약에 이게 카피품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카피품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걸 할 수가 없는 특허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막았을 때 이 제품들이 왜 저희가 그렇게 먹어도 반응이 없었을까 봤더니 흡수율이 너무 달랐다는 거. 그게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제품이 지용성인데 담즙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유화시키는 특허 기술을 못한다는 거. 이거를 요 근래에 제가 받아들인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더 심화되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 제품은 98%에서 100%가 흡수되고 이게 세포 흡수율이 좋으면서 그만큼 생체 이용률이 좋다. 이거를 느꼈는데 제가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캡처를 했어요. 왜냐하면 들을수록 너무 매력적인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의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으면 하나하나 도시 내용을 보면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의심이 많으니까 저분이 100년 동안 이런 제품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나올 수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죠? 제가 여기 키포인트를 좀 넘겨볼게요. 제가 이제 뭘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지나서 위에 가서 그 소화액이 지나서 소장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근데 소장에서 흡수되는 데는요. 흡수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이분이 말을 하기를 이 흡수된 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갑니다. 간에 가면은 이온 물질이 있는지 세균이 들어있는지 독성 물질이 많은지 이거 간에서 느끼고
이 간을 지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그런 영양소들이 심장으로 간대요. 근데 몇 시간이 걸려요? 48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7분 만에 세포회까지 갔다는 거. 7분 만에 세포회까지 갔다면 이게 내가 먹어서 세포 흡수 바로 그 점막 흡수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들어가서 소장을 지나서 간으로 가서 심장을 가서 내 세포에까지 갈 텐데 간에서 분명히 해독을 할 텐데 해독하는 이 제품이 7분 만에 세포에까지 간다? 그럼 이 제품에는 독성이 없다는 건가? 우리 간에서 해독할 게 없다는 건가? 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네? 저는 이거에 좀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테스트 해보셨던 분이거든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먹은 게 간에 가고 이게 간을 지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그런 영양소들이 심장으로 가는데 7분 만에 간다는 건 이 제품은 엄청난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 과정을 보면 저도 많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호전 반응 책을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질적인 질병이 치료될 때 반드시 그 질병이 진행된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온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 과정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야 낫는다는 거, 감기도 걸려야 된다는 거, 안 아프면 더 문제라는 거, 골골 80이라는 것도 아시죠? 이 내용들 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호전 반응할 때 이 반응들,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요, 내 몸이 일직선으로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제 몸에서도 그 반응을 느꼈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야기 드릴 때. 그리고 반응할 때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발진이 일어나고 출혈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아프지도 않았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 그거는 병이 없어도 호전 반응이 나와요. 왜냐하면 노화된 세포와 독소를 걸러내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내 몸이 세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고 이 과정들이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반응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호전 반응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덜 심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몸이 저체온인 사람, 수분 섭취를 잘 안 하는 사람.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코로나 시대에 체온을 많이 쟀어요. 직원들이 다 앞에 나와서. 근데 거의 80% 이상이 저희 나라 사람들이 35.5도예요. 진짜. 정말. 그거 보면서 저는 그거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저체온이구나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반응이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저체온이신지 꼭 체크해 보시고 꼭 수분 섭취를 잘 하시는 분인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법은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네, 만약에 미지근한 물 자주 섭취하시고 그래야 독소 배출되고 영양소 전달이 쉽고요. 몸이 보내는 대로 충분히 휴식해주고 공복 말고 또 식후에 식중이나 식후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복을 피하면 가려움, 발진, 위통이 사라진다고 해요. 중간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양도 절반으로 늘려서 이건 식품이잖아요. 이게 아까 이재택 교수님도 그랬어요. 한 공기를 먹든 두 공기를 먹든 세 공기를 먹든 상관없다.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반 공기 먹을 때도 있고 죽 먹을 때도 있어요. 그 선택은 본인들이 따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제 건강을 챙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선택에 의해서 내 미래는 변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꿈을 꿉니다. 60대일 때는 저희 남편은 이미 퇴직을 했을 거고 적어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에 이랬던 모습이에요. 이게 21년 9월 저희 아버님 팔순 잔치로 이게 이 코로나 시대이긴 했지만 제주도로 갔을 때 제 몸이 좀 과하게 쪘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가정에 이렇게 날씬해지고 우선 제 몸의 변화예요. 이번에 제가 2025년 대전에서 하는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제가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안 좋아져요. 쭈그러들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근데 제 피부에 이 54세 된 나이지만 그래도 피부가 쭈그러들진 않았잖아요. 전반적으로 줄어든 거는 있지 주름이 많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전체 몸과 얼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3월 6일 날 체크했던 건 60.3kg였지만 제가 요즘에
좀 디톡스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59kg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다른 제품으로는 그건 못 느꼈어요. 아무리 해봤어요. 제가 양약도 해보고 한약도 해보고 김호곤 다이어트도 하고 일일 일식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도 해봤는데 요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지금 22년 7월에 61.5kg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63kg, 3.5를 넘어가진 않아요. 많이 먹을 땐 좀 이랬다가 제 스스로 또 노력도 하죠. 먹는 걸 좀 줄이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59점 몇이었지? 59점 몇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건강을 봤잖아요. 제 바디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 커리어 우먼처럼 보이고 싶었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경제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봉급 생활자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봉급 생활자를 벗어나서 이런 사업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되려면 직원 500명 이상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투자자가 또 되고 싶고요. 제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저희 남편의 투자는 해라 제가 벌어올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때는 직장을 다닐 때거든요. 보시면 23년 3월에 이게 I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이번에 2월 달에는 57,000점으로 EVP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같이 하고 있는 분이 547명이에요. 근데 제가 60이 되었을 때는 여기 뒤에 저는 공이 2개 정도는 더 붙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의 멘탈은 이렇다고 해요. 시간보다 돈을 번다, 계속 소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머물러 살고 남 탓이 습관이고 시기 질투가 많고 배움이 없다는 거. 근데 부자의 멘탈은 돈을 투자하고 돈보다 시간을 벌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수익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갖고 변화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근데 솔직히 가난의 멘탈을 너무 많이 봐요. 변화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살려고 해요.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거부를 했겠죠. 그분들이. 또 시기 질투도 많다. 오늘 아침에 김태형 그룹장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PM과 더불어 꿈이 생겼어요. 이렇게 솔직히 꿈이 별로 없었는데 강의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래? 그러면 나와서 그냥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시간,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싶은데 아직은 안 돼요. 근데 건강한 삶, 9988234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사는 동안은 팔팔하게 살다가 진짜 딱 2, 3일 아프고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 편안한 전원주택이에요. 저희는 땅은 사뒀어요. 근데 집도 오두막집처럼 지어놨어요. 근데 저는 그 집으로는 만족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도 좀 더 변경시키고 싶고 좀 안락한 집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저희 남편은 100만 원씩 저축을 해요. 자기 퇴직하고 나면 세계 여행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제 남편이 결혼했을 때 딱 꿈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자기는 해외 유학하고 싶다. 두 번째가 전원주택 하고 싶다. 세 번째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는데 그 3번째 세계 여행은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 김태형 그룹장님께서 도전 정신. 저는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50대에도 도전해. 이걸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계속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제가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윤택한 미래를 좀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PM과 더불어서 이거를 IMM 트레이닝을 요번에 1월달인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잡지 찾아서 막 오려 붙이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꿈꾸는 게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좀 멋있는 그다음 안락한 그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식당에 그다음에 나만의 작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여유롭게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여행을 즐겁게 그다음에 또 만년설이 있는 데를 한번 산행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날씬한 몸을 가지면서 가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저의 롤모델링이신 이제 조은영 그룹장님이 저희 갔을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릇을 넓히고 나를 내려놓고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